본격적으로 한발기업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오늘은 또 어디 쪽으로 향할까요? 네,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저희가 이제 둘 다 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예. 고영하고 DIT. 그 종목들 오늘 다시 보셔야 돼요. 오.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받는 맞아요. 바람에 쪼르륵 그냥 빠졌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 종목들 일단 좀 다시 보시고 거기에 이제 붙여서 저는 오늘 넥스틴이라는 반도체 종목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증시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했던 이유. 어저께 우리 장이 열리고 있는 중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이 끝나고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선물 지수가 이제 플러스 전환하더니 올랐죠. 네. 본장되니까 그냥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상원 이제 청문회 출석을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하를 확정시킬 시기가 머지 않았다. 결국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뉘앙스하고 이게 분명히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확신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기 또 금리 인하 혹은 뭐 5월, 6월 내지 정도에 또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니까 지금 가장 강한 이제 테마인 AI 쪽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는 거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출발을 할 거고 어제 또 강하게 차익 실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또 시장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1순위로 어떤 걸 사게 될 것이냐를 이제 보면 결국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걸 제가 어저께 4시에 무료 공개 방송했잖아요. 요 얘기를 그대로 해드렸거든요. 사실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대로 미국 시장이 이제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혹시 반도체 업종 투자 아까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한 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한미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대응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녹화 방송 무료 방송 녹화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이제 오늘 넥스틴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반도체 이제 검사 쪽 장비 기업이에요. 근데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를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하는데 이제 성공한 기업이고 올해 상반기 안에 중국에 이제 JV 합작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중국 기업들 이제 장비를 흡수하기 이제 시작하면 사실 중국 기업들도 지금 KLA 장비를 대부분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사실상 이제 첨단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에 미국산 반도체 중국 기업들이 못 쓰게 다 막아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라든지 SK 하이닉스 메모리 사업부하고 지금 주력 이제 고객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HBM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3D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이제 고영이라든지 뭐 인텍 플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넥티는 사실 이제 검사 쪽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따진다면 후공정 쪽에 지금 검사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고영도 이제 급등을 했고, YIK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막 갑자기 CXL 뭐 이런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고, 엑시콘도 마찬가지고, 뭐 인텍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따지자면 넥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공적 이제 검사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 쪽에 이제 검사와도 관계가 있는 넥스틴이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된다. 특히 HBM 이제 적층을 쌓아 올리는 거 어제도 이제 재밌는 이제 이슈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12단 HBM3 우리 개발했다. 3월 달에 공개한다, 시제품 공개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는 이미 샘플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공개했는데 2월 달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적층 이제 8단, 12단, 16단까지 이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 이슈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제 장비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는다라는 거예요. 적층 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비아홀의 이제 균열이라든지 웨이퍼 패턴상의 이제 균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국내 주요 고객사들하고 그 이제 검사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콜 테스트 끝나고 이제 상용화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넥스틴도 HBM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들하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기업들이 이수페타시스
딱 3일 만에 직전 고점 근처까지 바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나씩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넥슨도 이제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강한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어저께 종가 74,400원 정도 매수가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넥스틴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비금도님이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하신 것 같았거든요. 네. 실적은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도체 기업들 작년에 실적이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 제가 어제도 STI 리뷰해드리면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리고 어저께 또 실적 발표한 TFE 같은 경우에 4분기 때 40억이 넘는 영업이 나와서 이게 다 대부분 다 HBM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작년에 이제 반도체 감산, 반도체 이제 업황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상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향 매출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건 넥스틴, 이게 사실상 검사 장비입니다. 그런데 수율 잡게 혈안된 반도체 시장 안에서 검사 장비, 패키징 공정, 네. 어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이제 진짜 우선순위를 따지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검사만 한다라고 해서 수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패키징만 잘한다고 해서 또 그런데 또 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패키징 쪽이 오히려 맞아요. 조금 더 강하게 올랐어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거진 다 이제 패키징 이슈하고 연결되는 기업들이 강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후공정단에 검사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게 이제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쪽에 이제 기업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패키징이 우위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검사 쪽도 좀 같이 보시자.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VS 간략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넥스틴과 인텍플러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 중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고민 없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졌습니다. 어제랑 그래서 다릅니다. 갖고 왔는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고 사실 오버레이 계측 장비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서 전 세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오버레이 관련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고 네.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컸었었는데 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삼성에서 2022년도 매출 6% 정도 수준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SK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AI 반도체와 또 HBM 관련된 검사 장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가 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사피 쪽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꼽아봤고요. 이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갖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시간에서 좀 움직였는데 예, 그중에서 그쵸. 생각보다 들어오른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을 한번 랜드. 가져와 봤어요. 예. 국내 유일하게 이제 TSMC의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또 ARM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이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제 ARM이 작년 9월 달에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ARM을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또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IP 기업들이 합심해 가지고 차세대 AP 반도체를 개발하고 또 양산하자라는 건데 거기에 인텔도 참여했고 엔비디아 다 참여했습니다. TSMC 참여했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근데 거기에 AD 테크놀로지가 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결국 ARM과 또 그리고 TSMC의 이제 파트너사를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에이징 랜드가 또 유일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파운드리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TSMC가 거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는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여전히 크게 이제 벌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또 TSMC가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만 최첨단 2나노미터 팹을 포함해서 10개 공장을 더욱더 추가로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에이징랜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차세대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또 ARM 관련된 매출 성장도 같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에이징랜드 디자인 하우스 대표 기업인 에이징랜드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이징랜드를 대표로 가져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ARM에 대한 호재성 소식도 있지만 그렇죠. 반도체 전체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다음 주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연말부터 반도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모았는데 최근 이틀 동안 투탑을 계속 매도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이긴 하지만 다음 주 미국, 우리나라 선물 옵션 변동성 예상 속에 네. 우리는 사실 반도체 안에서 어떤 지금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좀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은 당연히 출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좀 기술력과 또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기업들은 결국 반발 매수도 바로 유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웬만한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차익 매물 출회됐는데 네. 오늘 또 고스란히 반발 매수가 그쵸.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연일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좀 유독 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네.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가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지금 시간에서 좀 반등이 나와서요. 네, 매수가는 좀 기분 좋게 행운의 77,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3,000원, 네, 손절가는 6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77,700원으로 하신 거고 까신 거죠? 아니요, 딴 게 아니고 저 전일 종가가 75,500원이었는데 77,000원이니까 좋습니다. 네, 행운의 77. 네. 알겠습니다. 행운의 77, 행운이 있는 매수가 간단하게 VS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매니저님, 에이징랜드와 코아시아, 가온칩스 같이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VS 이제 어쨌든 가온칩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가온칩스는 없다 그랬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제2의 가온칩스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요 리스트에는 없지만 저는 오늘은 어쨌든 AD 테크놀로지가 뭐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슈의 가장 이제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팹리스 기업 중에 유독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애들이 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하고 텔레칩스. 맞아요. 네. 요 두 종목도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소외되고 있습니다만 삼성향 이슈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존재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너무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종목들 삼성향 이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네. 같이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트에 에이징랜드가 있었는데 굳이 뽑아주지 않았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네. 자, VS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매니저 넥스틴, 김준호 매니저는 에이징랜드 각각 한 발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발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